네, 싸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류의 장사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의사와 우리 한의학의 제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특히 수험생 구독자분들이나 수험생 자녀를 양육 중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한의학을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의학 후배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라는 직업과 한의학이라는 의학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또는 내가 한의사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의원과 제가 좋아하는 한방병원, 이거 뭐 다른 거냐, 왜 한의원은 약간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한방병원은 왜 좋게 보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또 의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월급쟁이, 봉직의 월급이 약 2배 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한의사 계속 하고 있는지, 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저의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종종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라고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좋다, 권장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비구독자분들께서는 종종 그것을 보고 별로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좋지 않게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게 되면 오직 후회뿐이다 라는 극단적인 잘못된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석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러워하고 그것을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매우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역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비구독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현상,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고실험, 사유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A가 좋다 아니면 좋지 않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A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런 사유실험 과정에서 하는 사고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으로 가서 하는 사고는 전혀 같지 않아요. 그거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고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극단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표현을 하시라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우리 한의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동네 한의원, 자세한 이야기는 요 뒤에서도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동네 한의원은 급격히 감소하고 곧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화 한의원들, 특정 과목만 전담해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방병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방병원은 한방 진료를 하면서 입원실을 30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병원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입원실도 가지고 있어서 요 3가지 진료들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한방병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 한방병원이 매우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의사란 직종과 일반 직종을 비교하셔서 한의사는 매우 좋지 않고 지금 현재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취직을 하겠다,
라는 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 안 가죠. 네, BTS도 가는 군대, 네, 한의사가 되면 가지 않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네,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런 특수성, 그리고 전문직, 네, 소수의 인원이 아주 네, 높은 수준의 지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창출하는 그런 류의 직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그리고 일단 연봉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종과 비교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 한의학이라는 단어가 좀 뜻이 매우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적인 거 말고 의학으로서, 네, 한방에 관련된 의학으로서의 그 가치는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의학, 주류의학을 하지 못하는, 현대의학과 주류의학이 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대한의학, 대체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이 네, 지금 너무 작게 열려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한의학을 대한의학과 대체의학으로서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마치 한방의학의 네, 의학적 가치가 네, 주류의학, 현대의학에 비교해서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전혀 그 이야기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중에 네, 일반적인 병원을 다녀오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것이 1%에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가치는 동등하지만 네, 실제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는 쪽으로 앞으로 더 클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이야기분들을 많이 해주시죠. 한의계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 반대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정말 창피한 이야기죠. 네, 침, 추나, 약침, 특히 한약 등등 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네,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 그런 사유의 이유는 네, 정상적인 한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한의사가 했던 진료를 나머지 한의계 전체, 한방의료 전체로 확대하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벼운 진료를 하지 않으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치료 효과율과 그 다음에 치료율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지 않은 그냥 녹용을 다려 먹었다, 홍삼을 먹었다, 이런 따위의 네, 전혀 의료 수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치 네, 한방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의료 아닙니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드시는 것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종종 실제로 한의사한테 정상적인 진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았는데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나는 한방 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속상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네, 약침과 한약을 비롯해서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제가 무료로 해드리지 않으면 치료 기회를 아예 주지 않으세요. 제가 고쳐드린다고 해도 네, 그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경험 그리고 실제 자신이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 때문에 치료 기회를 아예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에 상응하게 그냥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네, 치료 받아보시고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 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한의에 내원하시면 제가 무료로 진료해 드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의원 그리고 한방진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 그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 최초로 오시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되는데 그거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두 관리 가능하다. 네, 전부 다 제가 관리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가 하던가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든가 정확한 치료를 제가 코칭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치료율이 되냐?
그 고친다는 거 일례성이 아니냐 보통 말씀하시는데 네, 무시무시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정상적으로 한방 진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치료율은 무시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질병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오래 치료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에서 길어도 한 달 안에 환자 스스로가 그 치료의 반응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에서 1년씩 치료를 끌고 가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3개월에서 6개월은 치료해야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런 분한테는 진료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치료의 반응을 환자분이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방 치료를 매우 신뢰하고 기능 한의학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네, 한의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한의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제법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나이키의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닙니다. 옷 장사, 신발 장사가 많기 때문에 나이키가 위협받지 않아요.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라는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런 책 이거 가볍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 그냥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핸드폰, 전 세계에서 핸드폰 없으신 분들 거의 없죠. 자동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세대별로 전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 신발 네, 없으신 분들 없죠. 지금 네, 옷이랑 신발 없어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시장, 자동차 시장, 그리고 옷과 신발, 이런 의류 브랜드들 시장 지금도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엄청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로 어떤 한 종목의 전망은 그 종목을 종사하고 있는 숫자나 그 가게 숫자로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그 파이가 그렇게 작게 평가되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잘못 알고 계신 생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싸고 역시 효과가 좋고, 한약, 네, 한방 치료는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특히 한약이 좀 가격적으로 많이 비싼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상대적으로 치료율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저도 역시 알고 있고 매우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거 조삼모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싸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네, 매우 많이 내고 있어요. 저처럼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병원을 갈 일이 거의 없는 사람도 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미 너무너무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뭐 3,000원, 만원 요 정도 내서 진료를 보거나 처방을 받으시다. 그 싸고 효과 좋다는 그거를 처방받게 되면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 그 처방한 의사, 그리고 제조한 제약회사의 이익은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뭐 1, 2억 원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십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이상이 우리의 세금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지불하는 그 돈으로 엄청나게 지불되고 있다. 전혀 싸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한약이 비싼 이유는 그 보장을 네,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침, 봉침, 한약, 이 돈을 한 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비싸게 느껴지지만 그 치료율,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매우 좋다라고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뿐만 아니라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별개로 네, 가격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냈지만 그 치료 효과를 느껴보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무료로 진료해드리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분들께서, 그리고 어리지 않더라도 네, 수험 생활을 너무 짧게 하셔서 그냥 처음부터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네, 입결 반능주의,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입결상으로 이미 의대 치대에 비해서 이미 넘을 수 없다,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 현재 40대, 네, 어떤 직종에서 40대, 50대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 직종에서 매우 명망이 높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네, 가장 우수한 일꾼의 나이대를 이야기하죠. 가장 전문적인 지식도 높고
네, 에너지도 좋은 이런 직군들을 이야기하는데, 나이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입학하던 시절에는 한의대가 더 높았어요. 네, 지금 20살, 지금 뭐 18살, 19살이신 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삼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모 중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네, 입학하셨던 분들은 한의대가 압도적으로 입결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겹치는 점수가 있으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때 한의대 입학하셨던 분들은 네, 의대, 치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셨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삼촌과 이모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60대, 네, 60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이란 이야기는 네, 뭐 대학병원에서 매우 명만 높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직종에서 이미 네, 은퇴를 1, 20년 앞둔 상태에서 이미 매우 성장을 완성하신 네, 그런 원로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60대, 70대 요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네, 학력고사로 들어가셨을 때는 물론 의대가 높기는 높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연과학대나 한의대나 치대나 공대가 거의 비슷한 점수대로 이루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의대, 치대 그리고 한의대는 뭐 별로라고 하시니까 의대, 치대보다도 일반 자연과학대가 더 높아서 그런데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이런 데로 입학하신 분들도 매우 많고 그리고 공과대학에 입학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의 6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의대, 치대에 비해서 한의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한의대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 상대적으로 어둡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입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20대 분들, 그리고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지만 그 입시 시절에 그냥 항상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반농담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은 섹시한데 한의사 선생님은 섹시하지 않다. 이런 반농담조의 말씀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섹시는 섹스 어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좀 추레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네, 종종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을 상상한다면 네, 시설 너무 오래되고 허름하고 분위기도 깨제제하고 그리고 내가 진료를 보러 가면 그냥 손 내밀라고 해서 진맥으로 모든 진단을 그냥 끝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 맥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겠다. 그리고 그 치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치료율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고 내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런 네, 3단 콤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마지막 종결적으로 가격 매우 저렴하고 그냥 허리 아픈데 물리치료나 받으러 가자. 이 정도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을 한의학이다. 한방의료다. 한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매우 많죠. 네. 그렇게 대표되는 한의원, 그렇게 대표되는 한방병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류의 치료 기간은 곧 멸망할 예정이니까 네, 한의계 전체의 를 확대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네, 그런 치료 기관들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네, 치과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의료, 임상, 야전이 그런 식으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 의료가 진행되지 않고 요새 환자분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이, 한방병원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런 네, 별로인 의료기관은 곧 없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과학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한의학, 한방의학은 너무 비과학적이다. 왜 낫는지도 모르고 그 치료 원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학은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로 드는 내용입니다. 네, 과학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 천연물 신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에서 추출해서 새로 만든 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처방이 가능하고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비과학적인 한의사 선생님들은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의학이 검증하고 보증되고 수천 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이미 보장받아서 그래서 임상 실험을 몇 단계를 패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식약처에서 이것은 임상 실험 한 걸로 취급하겠다. 안정성 검증 안 해도 되고 바로 그냥 동물 실험이나 사람
실제 임상으로 그냥 바로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의학이 비과학적일까? 네. 한의학이 보증한다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냐라고 제가 다시 대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2018년도 최근 이야기입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런 약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고혈압 약으로 이미 개발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59개가 판매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판매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과학적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2020년도에 당뇨약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개발 중에 중지됐다는 게 아니라 현재 수년간 판매가 됐는데 이제 와서 발견돼서 31개 판매를 중지했다라는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학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과연 현대의학, 양방의학은 서양의학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하고 싶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한의학은 학문이 아니고 한방의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의술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그것이 치료율이 있느냐, 치료가 가능하냐를 평가하지 않고 임상의학이에요. 임상의학은 오직 증례,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을 치료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치료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 실제로 내가 재현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100명의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 중에 과연 몇 프로를 치료할 수 있느냐. 오직 이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임상의학은 과학이냐 아니냐, 과학자가 원리를 밝혀냈느냐 안 밝혀냈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이야기인 거고 실제 임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과학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자랑 연구자분들이 앞으로 더 그 원리 그리고 왜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필요한 내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흔히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930여 명 정도가 이런 영화를 보셨어요. 네, 이 이야기 그럼 관상 과학인가요? 이거 뭐 검증이 된 건가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의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의계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건업, 전체 의료업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업, 의료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큰 종합병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각 과 선생님들 쭉 있고 그 다음에 한의원 그리고 수의업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토탈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업, 의료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한의계, 한의업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고 건수라는 이야기는 그 병원, 그 의원의 개수가 몇 개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최근 5개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이에요. 네, 전체 보건업은 106%가 증가했습니다. 네, 5년 전에 100개였다면 지금 106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한의원은 그 정도로 증가하지 못했죠. 시장이 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한의원은 100개였던 게 5년 동안 103개가 됐다.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평균보다 비슷하게 증가하지도 못하고 그것보다 낮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는 한방병원은 100개였던 게 138개가 됐어요. 거의 한 1.5배가 됐죠. 매우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수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전체 시장, 그 전체 연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볼게요. 그러면 5년 동안 전체 보건업은 100이었던 게 100원을 벌었다면 2021년도 5년이 지난 지금은 140원을 번다. 그 전보다 토탈 전체 시장이 40%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의원은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토탈 100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20원밖에 벌지 못한다. 보건업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그만큼 따라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여기 한방병원은 237%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 한번 보면 한방병원이 100개였던 게 138개가 됐어요. 근데
토탈 이 전체 매출은 237%가 돼버렸습니다. 2배보다 더 넘게 약 2.5배가 증가했다. 엄청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 시장은 전체 시장인데 그 각각 한계는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장 한 개당 증감률을 보자면 전체 의료업을 토탈로 봤을 때 한 개, 각 개당의 업장에서 그 전에 5년 전에 100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32원을 번다. 약 32% 정도의 그 각각 한 개 지점의 매출이 늘었다. 전체 시장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의원은 16%, 전체 시장보다 미달하게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한방병원은 171%가 증가했다. 이 수치가 수치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높고 이 실제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5년 전에 한방병원을 하고 계시다는 분을 그냥 평균을 내보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그 병원이 매출이 평균적으로 1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25억이 됐다.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고 전체 금액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동네 한의원은 매우 감소할 것이고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냥 멸망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네 한의원은 작은, 가까운 한의원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아주 싫어하는 단어, 싸게 물리치료나 받으러 가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모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싸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류의 장사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매우 전망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특화 한의원들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 매장도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피부만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 탈모, 그리고 한약, 그 다음에 우리 소아를 비롯해서 영유아, 청소년들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 그리고 교정, 그리고 정신건강과들, 그리고 호흡기, 비염으로 대표되는 그런 질환들, 그리고 전립선이랑 부인과 질환으로 대표되는 요 비뇨기 질환들, 그리고 해독, 독소, 비만을 비롯한 해독하는 프로그램들만 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동차 사고를 특화로 한다, 전문으로 한다, 또는 한의원에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더 규모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두 종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앞에 있는 이런 정말 엄청난 치료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도 더 크게 할 이런 것들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매우 한방병원을 단순하게 한의사들이 하는, 단순하게 한의 시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에서 매우 독보적으로 클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방병원은 한방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입원실이 30개가 이상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 아니라 한방도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현대의학, 서양의학의 진료도 하고, 그리고 입원실도 있어서 중증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도 가능한 이런 수준에 있는 한방병원의 매우 강한 성장을 평가하고 있고, 현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 각각 비율도 높고 절대 금액 자체도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하면 되느냐? 저거 완전 개꿀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개척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망하는 것도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블루오션, 꿀이니까 그냥 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방병원, 이런 의료 시스템이 단순하게 한의사들, 그리고 한방의료계, 한방 진료를 하는 이 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그 전체 의료계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를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망이 매우 밝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한방의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이 지금도 너무 작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의
사고 간 저의 가치관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고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역시 피드백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